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총판입니다. 지금부터 신거 329 사용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위별 명칭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오른쪽에 있는 손잡이를 몸쪽 방향으로 돌려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흰색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실책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윗실 시거리, 여기는 밑실 감기 시거리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것은 수평 실패 꽂이, 이 부분은 밑실 감기 장치, 이거는 밑실 양 조절 장치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이 장치는 후진 바느질 레버라고 해서 박음질 되돌아받기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회색으로 철판이 있는 부분은 침판이라고 하고 이것은 노르발, 그 밑에 보시면 톱니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동에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들어서 제품을 돌리시면 옆에는 이 사절 장치 그리고 노르바 올린 레버가 있습니다. 1단은 고정이 되고 2단은 더 높은 위치로 올릴 수 있습니다. 원단이 두 개일 경우 2단 올림으로 하여 원단을 넣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다시 들어서 제품 뒤쪽을 보시면 아까 설명해 드린 폴리, 즉 손잡이 아래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그 아래에는 소켓이 있습니다. 소켓에는 전원 플러그와 속도 조절 장치, 즉 발판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품 위쪽으로 보시면 다이얼이 두 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다이얼이 윗실 장력 조절 다이얼입니다. 이 다이얼은 윗실의 장력을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다이얼을 보시면 숫자 0에서부터 9까지 숫자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숫자 0에서부터 9까지 조절을 할 수 있으며 3에서부터 5까지 실사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시는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실에 대해 표시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4 정도에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실에 따라 3에서 5 사이를 조절하여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신거 329가 아닌 타 제품에서 간혹 3에서 5 사이에 오토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흔히 많이 사용하는 장력을 오토로 적어 놓은 것이라 신거 329에 3에서 5까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다이얼인 지그재그 폭 조절 다이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 작업을 하실 때 폭을 조절해주는 다이얼입니다. 패턴이 지그재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0에 놓을 경우 그냥 직선 박음질이 되므로 지그재그 및 폭이 있는 패턴을 사용하실 때에는 꼭 이 다이얼의 숫자를 올리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직선 박음질 패턴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그재그 폭 조절 다이얼을 움직이면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에 맞춰 놓게 되면 바늘이 중앙에 위치하게 되면 5에 맞춰 놓게 되면 바늘이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 노르발 중 가운데가 막혀있는 노르발을 사용할 때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장치를 흔히 사용하게 되는 노르발은 파이핑 노르발과 지퍼다리 노르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정면에는 두 개의 다이얼이 있습니다. 윗 다이얼은 땀 길이 조절 다이얼로서 0에서부터 4까지 땀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에서 3 정도로 맞추시고 하시면 되고 두꺼운 원단을 사용할 때 땀 길이가 원하는 길이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다이얼의 숫자를 올려 길이를 맞춰 주실 수 있으며 다시 일반적인 작업을 하실 때는 규에 맞는 길이로 조절을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는 이 표시는 단축 구멍을 만들 때 이 위치로 돌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이 다이얼은 패턴 선택 다이얼입니다. 각 패턴마다 3개의 패턴이 붙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윗다이얼을 같이 보시게 되면 0에서부터 4까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S1과 S2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S1은 파란색, S2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다이얼을 보시게 되면 검은색과 파란색, 빨간색 패턴 3개가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S1은 아래 다이얼의 파란색 패턴, S2는 아래 다이얼의 빨간색 패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밑실 감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작은 실을 이용할 경우 수평 실패거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액세서리 함에 들어있는 작은 실패마기를 이용해 실을 고정해 줍니다. 실을 고정해 주실 때는 너무 꽉 끼지 않도록 약간은 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보시면 실선과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선은 윗실을 걸 때, 점선은 밑실을 감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1이라고 적혀 있는 이곳에 실을 걸어 주십니다. 이쪽에 보시면 숫자 2라고 적혀 있는 이곳에 시계 방향을 한 바퀴 감아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이에 실을 넣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감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액세서리함에 들어있는 보빈을 이곳에 꽂아 주신 다음에 실을 잡아당겨 보빈의 실을 8바퀴 정도 감아 주십니다. 실이 길게 나와 있는 이것은 쪽가위를 이용해 실을 잘라 주시고 보빈을 오른쪽으로 탁 소리가 나도록 밀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원을 켜신 상태에서 발판을 밟아 밑실을 감아 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실이 다 감겼다면 다시 왼쪽으로 탁 소리가 나도록 미신 상태에서 쪽가를 이용해 실을 잘라 주시고 부분을 빼시면 실이 다 감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실 감는 양은 전부 꽉 채워진 상태보다는 70%에서 80% 정도 감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실이 잘 감기지 않는다면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보빈 안쪽에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이곳에 실을 넣으신 후 방금 전에 했던 방법대로 밑실을 감아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윗실 끼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작은 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수평 실패거리를 이용하시면 되고 큰 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큰 실패거리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용하실 실을 수평 실패거리에 넣으시고 액세서리함에 들어있는 작은 실패마기를 사용하여 실패를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제품 위쪽을 보시면 식기유기 가이드선이 보이는데요. 실선과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선은 윗실 걸기 안내선이며 점선은 밑실 걸기 안내선입니다. 윗실을 끼우실 때에는 꼭 노루발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끼워 주셔야 합니다. 또 폴리를 돌려 이와 같이 실체기가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윗실과 밑실은 사용하시는 원단에 맞게 같은 색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용 설명에 있어 윗실과 밑실의 구분을 위해 윗실은 빨간색, 밑실은 초록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윗실을 끼우기 위해선 실선으로 된 가이드선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 1이라고 적혀있는 이곳에 실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숫자 2라고 적혀있는 이곳에 실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2를 따라 밑으로 가시면 숫자 3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보입니다. 이곳에 따라 실을 내려주시고 숫자 4하고 유턴 표시가 되어 있는 이곳에 실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올리신 후 숫자 5라고 적혀있는 이곳에 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기신 후 실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숫자 6이라고 적혀있는 이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따라 실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실을 내리신 다음 이곳에 보이시는 이 고리 부분에 실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먼저 왼손으로 실을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살짝 밑에 부분에 실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에 보이시는 고리에 실을 넣어주신 다음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실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실을 바늘에 끼우면은 실규기가 완성이 되는데요. 싱거 3, 2, 9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실을 끼울 수 있는 자동 실끼우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이 레버, 이것이 자동 실끼우기 장치인데요. 이 자동 실끼우기를 이용을 하시려면 바늘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바늘의 위치는 폴리를 이용해 폴리를 몸쪽으로 돌려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줍니다. 바늘의 위치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면 노르바를 올려져 있다면 내린 상태로 맞춰주시고 실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이 쇠 고리에 실을 걸어 주십니다. 실을 걸어준 상태에서 자동 실끼우기 장치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내리면은 여기까지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힘을 좀 더 꽉 누르신 상태에서 내려주시면 이 장치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실을 이쪽에 보이시는 이 쇠와 이 쇠 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실을 넣어준 다음 실을 위쪽으로 살짝 올리고 몸쪽으로 당기시면은 이렇게 실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과 오른손의 힘을 살살 풀어주시고 놓아주시면 이렇게 고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리가 생긴 부분을 잡아서 살살 당겨주시면 자동 실끼우기를 이용한 실 끼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윗실 끼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감은 밑실을 북집에 끼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보이시는 액세서리 암을 왼쪽으로 당겨 분리해 주십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커버를 몸쪽으로 당기시면 가마와 북집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집 제거는 이쪽에 보이시는 레버를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집에 보빈을 끼워 넣으실 때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보빈에 감겨있는 실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집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북집을 보시면 이 뾰족한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보빈에 끼워주십니다. 이 실을 옆에 보시면은 홈이 파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에 실을 끼워주신 후 이쪽으로 당기신 상태에서 이 사이로 실이 들어가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실을 이 나사 오른쪽으로 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북집을 다시 끼워 넣을 텐데요. 북집을 보시면 이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가만히 보시면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도록 이렇게 딱 소리가 나도록 끼워주시면 됩니다. 남은 실은 잘 정리를 하여서 넣어주시고 커버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밑실을 위로 끌어올릴 텐데요. 윗실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는 폴리를 몸쪽으로 한 바퀴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밑실이 끌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을 윗실과 아래실을 사이로 넣어주신 다음에 뒤로 당겨 약 10cm 정도 남기신 상태에서 옆에 보이시는 사절기를 이용해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재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예, 이제 밑실과 윗실이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원단을 놓아주시고 노루발을 내려줍니다. 여기 보이시는 지그재그 폭 조절 다이얼이 영역가 있어야 바늘이 노루발의 중심에 오게 됩니다. 땀수는 2에서 3 정도에 맞춰주시고 패턴은 직선으로 맞춰줍니다. 폴리를 몸쪽으로 돌려 바늘을 꽂아주신 상태에서 전원을 켜시고 발판을 밟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루발을 올려주신 상태에서 폴리를 앞뒤로 살살 움직여 원단을 쉽게 빠지도록 해줍니다. 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윗실과 밑실이 모두 잘 끼워진 겁니다. 화면과 다르게 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실을 잘못 걸은 것이니 다시 처음부터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체기에 실이 걸지 않을 경우 밑실이나 북집에 실이 엉키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체기에 실이 꼭 걸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예, 이번에는 바늘 교체하는 방법과 노루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시기 전에 항상 전원을 꺼 두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예, 바늘 교체하는 방법은 왼손으로 바늘을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L자 드라이버의 납작한 부분을 이용하시어 나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 돌리시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 나사가 어느 정도 풀린다면 바늘이 빠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늘 같은 경우 소모품이기 때문에 바늘이 휘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바늘을 교체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준비한 바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보시면 납작한 부분과 예, 볼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납작한 부분이 기계 쪽으로 향하게 한 뒤에 바늘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예, 바늘은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높이로 올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L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계 방향으로 나사를 다시 조여주시면 됩니다. 예, 바늘이 고정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바늘 교체가 완성된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노루발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끼워져 있는 일반 노루발은 몸쪽으로 당기시면 쉽게 분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노루발은 예, 마라바퀴 노루발, 주름 노루발, 파이핑 노루발이 있는데요. 마라바퀴 노루발은 일반 노루발과 마찬가지로 원터치형 고정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있는 쇠 부분을 이쪽 부분에 맞춰서 몸 뒤쪽으로 기계 쪽으로 밀어주시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주름 노루발과 파이핑 노루발 같이 이렇게 대가 있는 노루발은 노루발대를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노루발대 제거는
L자 드라이버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누르발 때 왼쪽에 보시면 나사가 있는데요. 이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풀리셨다면 손을 이용해서도 풀어주시는 게 가능한데요. 이렇게 풀렸으면은 누르발대를 제거를 해주시고 나사를 살짝 고정을 해주십니다. 주름 노루발은 밑에서 위로 올려주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는 뒤쪽을 잡아 고정을 해주시고 왼손을 이용해 나사를 어느 정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고정이 되셨다면 L자 드라이버의 납작한 부분을 이용해 시계 방향으로 이동해 나사를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핑 노루발 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름 노루발을 고정해 주었던 것과는 반대로 나사를 L자 드라이버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름 노루발을 제거하신 후에 파이핑 노루발을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파이핑 노루발은 이 상태에서 이 고리 부분이 이 상태로 걸리게 해주신 다음 뒤로 미시고 고정을 해주신 다음 L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다시 잠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가주실 때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L자 드라이버 사용이 불편하시다면 손을 이용해서 잠가주시고 어느정도 고정이 되었다면 L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꽉 잠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핑 노루발은 이 뒤쪽에 이 나사를 이용해서 이 대가 이동하는 것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풀어주셔서 이동을 하시면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늘 위치에 맞춰서 고정을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축구멍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노루발을 교체해야 합니다. 노루발을 교체하는 방법은 보이시는 노루발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액세서리함에 들어있는 이 노루발이 단축구멍을 만들 때 쓰는 단축구멍 전용 노루발입니다. 끼우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이 눈금 표시가 왼쪽으로 향하게 한 후 이 쇠 부분을 이쪽에 보이시는 쪽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계 쪽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다음은 단축구멍을 만들 원단을 준비해 주시고요. 원하는 단축구멍 길이를 표시를 해줍니다. 단축구멍 길이를 재실 때는 자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하신데요. 일단은 손으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려는 단축구멍 길이는 이 정도인데요. 여기다가 약 3mm 정도의 길이를 더해줍니다. 3mm 정도의 길이를 더해주는 이유는 여기 위쪽과 아래쪽에 실이 박히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3mm 정도를 더해 주어야 단축구멍이 이쁘게 나옵니다. 이 중심에 표시를 한번 더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누르발 밑에 가도록 잡아줍니다. 단축구멍을 이쁘게 만들려면 윗실의 장력이 아래실의 장력보다 약해야 합니다. 저희가 아까 테스트를 했을 때 윗실의 장력을 4로 맞춰놓고 했기 때문에 밑실의 장력도 현재 4로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력을 2와 3 사이에 놓고 단축구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그재그 패턴은 0으로 가 있어야 바늘의 위치가 단축구멍 누르발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땀수 조절은 0에서 1 사이에 있는 이곳에 맞춰 주시고요. 패턴은 이곳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패턴의 순서는 1, 2, 3, 4와 같은 순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원단에 표시되어 있는 선을 따라서 단축구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의 위치가 맨 밑쪽 표시해 둔 곳에 가운데 위치에 오도록 해줍니다. 누르바를 내리고 폴리를 돌려 바늘의 위치가 가운데에 오게 해주시고요. 맞지 않는다면 누르바를 살짝 들어 올려 정 가운데 위치에 오도록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지그재그 폭 조절 다이얼을 이용을 해서 오른쪽과 왼쪽 한쪽을 이용해 가로폭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 폭 조절 다이얼을 돌리시면은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그재그 폭 조절 다이얼을 돌리시면서 표시해 둔 곳에 맨 끝쪽, 저희는 지금 오른쪽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다 되셨다면은 폴리를 돌려 바늘을 원단에 꽂아줍니다. 패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1, 2, 3, 4 순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와 같이 1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발판을 밟아 작업을 실행시켜줍니다. 작업은 약 5번에서 6번 정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 작업이 다 끝나셨다면 패턴 다이얼을 2번으로 맞추신 다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늘의 높이는 맨 윗 지점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바늘의 높이 이동은 폴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다이얼을 2번으로 맞춘 상태에서 발판을 밟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작업이 끝나셨다면 다시 패턴을 1, 3번에 적혀있는 여기서 다시 3번 작업으로 옮긴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바늘은 항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발판을 밟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 작업이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4번 작업을 해야 됩니다. 패턴을 이동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늘의 위치는 항상 높은 위치로 가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패턴을 4번으로 맞춘 상태에서 발판을 밟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축구멍 만드는 작업이 끝났는데요. 작업이 다 끝나셨다면 누르바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바늘의 실의 끝점을 잡으신 상태에서 원단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축구멍 만드는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작업이 완성이 되었다면 가운데 부분을 칼날을 이용해 잘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얕거나 늘어진 원단을 사용할 경우 원단 뒤에 보조천을 대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성 원단이나 니트류에는 두꺼운 실 또는 박음질 사이에 줄을 넣은 채 단축구멍 만들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설명서 1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그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 및 유지보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다 보면 뻑뻑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전원을 끄고 바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둡니다. 액세서리함을 제거하고 커버를 열면 가마가 보입니다. 붓집을 제거 후 양쪽에 있는 검은색 홀더를 좌우로 열어 가마 덮개를 제거한 뒤 반다 가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폴리를 돌려보시면 가운데 축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축에 미신 기름을 한 방울 넣어주시고 노르바를 올린 뒤 폴리를 돌려 고루 기름이 들어가도록 하게 하고 다시 한 방울을 떨어뜨려 다시 폴리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달가마가 회전하는 부분에 테두리 새와 새가 닿는 이 부분에 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뒤 바늘의 가장 높은 위치로 하게 하며 반달가마를 오른쪽에 맞춰 넣은 뒤 가마 덮개를 덮어 닫으신 다음 좌우에 있는 검은색 홀더를 원위치 시켜주십니다. 그 뒤 전원을 켜고 공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거 3229 제품 사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